안녕하세요.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.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신경치료와 그 다음에 MTA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댓글에 궁금하신 점들을 몇 개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뭐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뭐 술을 먹어도 되는지, 흡연을 해도 되는지, 사우나나 이런 걸 해도 되는지,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치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하는 술식은 그 주의사항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관혈적 술식과 비관혈적 술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관혈적은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한자를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관광할 때 관자거든요. 볼관자. 그리고 혈은 이제 피. 그래서 피가 보이는 술식이 있고요. 비관혈적은 말 그대로 피가 안 보이는, 피가 안 나는 술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관혈적 술식은 피가 나는 술식은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발치 이 빼고 나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. 임플란트나 혹은 치주 수술이 있겠죠. 임플란트나 치주 수술은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뼈의 형태도 바꾸고 또 잇몸을 연 상태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잇몸을 열고 치주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도 하고, 예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치관 연장술 같은 잇몸에 이제 칼을 대게 되는, 그러니까 칼이 잇몸에 닿아서 피가 나는 술식들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이제 모두 다 저희가 관혈적 술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. 지금 충치치료나 혹은 뭐 신경치료 같은 이거 치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, 치아는 단단한 조직이잖아요. 경조직. 이 경조직에 행해지는 술식들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피가 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비관혈적 술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지난주에 MT 동영상에서 충치를 제거하다가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 치수에서 피가 나니까 관혈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, 엄밀히 말하면 연조직에 칼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비관혈적 술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이나 발치 같은 관혈적 술식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관혈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잇몸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들, 연조직에 칼이 닿아서 절개가 이루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. 칼이 닿았을 때는 절개된 부위가 아물어야 되니까 이 아무는 동안에는 보통은 잇몸이 아무는 거는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보는데, 이 2주의 시간 동안은 잇몸이 잘 아물 수 있도록 특히나 흡연이 왜 안 되는지는 말씀드렸죠. 사람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이렇게 있는데 귀가 있고요. 여기서 담배를 이렇게 물게 되면 모락모락 이렇게 물게 되면 담배를 쓱 빨아들이잖아요. 우리가 담배를 흡연한다, 이제 연기를 쭉 빨아들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공기가 이동을 하려면 공기가 이동하려면 공기는 기체고 물은 액체인데 액체나 기체가 어느 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뭔가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. 즉 이쪽보다는 입 안이 압력이 낮아야 돼요. 여기는 높아야 되고. 근데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때 다 1기압이잖아요. 똑같은 기압인데 어떻게 압력을 낮출 수 있느냐. 여기서 허파에서 쭉 빨아들이면서 1기압보다 낮은 마이너스 1기압 같은 공기의 압력을 여기서 낮춥니다. 우리가 평상적으로 있는 주변의 기압보다 입 안의 기압이 낮아져요.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담배를 쭉 빨게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음압이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음압이란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말 그대로 그냥 압력인데 주변보다 낮은 압력, 음수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는 흐르게 되잖아요. 쭉 빨아들이는 순간 입안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입 안에 여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치아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얘가 빠져 있고 큰 어금니가 이렇게 있어요. 잇몸이 살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. 여기서 이가 빠진 자리에 뿌리의 흔적이 있을 거고, 여기 이제 피가 차고 피딱지가 막 생기려고 하는데, 이렇게 쭉 하는 이 입 안에
음압이 쫙 형성돼요. 아픈 입구는 담배 꽁초로 딱 막혀 있고, 쫙 음압이 형성되면 여기서도 빨려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애들도 쫙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. 애써 생긴 피딱지가 지혈이 될똥말똥한데 음압이 생기면서 피딱지가 쫙 내려가요.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말라. 음압이 형성될 수 있는 행위. 또 뭐가 있겠죠? 여성분들이 이제 제 커피숍에 가면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앉아있다 보면 여성분들은 이제 립스틱을 바르게 되니까 립스틱이 컵에 묻는 거를 좀 꺼려 하셔서 빨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, 빨대를 가지고 액체를 빨아들인다는 행위도 결국 기체가 아니라 이제 액체, 카페라떼나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액체가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압력이 낮아져야 되잖아요. 빨대로 음료를 먹는 등 이런 것들은 입안에 음압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써 생긴 피딱지가 톡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관열적인 술식을 했을 때는 입안에 음압을 만들 수 있는 행위들, 흡연이나 빨대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흡연은 뭐 음압을 형성하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, 두 번째는 이 상처에 담배 가게 보시면은 뭐 담배는 뭐 몸에 해로운 이것도 저것도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 해로운 것들이 여기 상처에 직접 닿는다고 하면 그것도 상처의 치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. 제 경험으로도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흡연하지 않는 분과 흡연을 하는 분을 보면 똑같이 정성껏 꼬매놔도 잇몸의 치유 양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흡연이라는 게 담배 연기가 상처에 닿는다는 게 크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. 그래서 흡연과 빨대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, 음주도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죠. 음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게 결국 혈관이 확장되는 거잖아요. 혈관도 수축해야 이게 지혈이 되는데 혈관이 확장되면 지혈에 좀 방해가 되겠죠. 그리고 이런 데가 알코올 때문에 이쪽에 막 혈류 공급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열적인 술식 이후에 조직이 아무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. 우스개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도수 높은 술로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, 그걸로 소독 안 되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. 흡연이나 빨대, 음주, 또 내 몸에 맥박을 올리거나 아니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우나에서 몸을 지진대거나 이런 것들은 지혈에 도움이 안 되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. 관열적 술식 이후에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반대로 비관열적 술식을 진행했을 때, 특히 충치치료나 뭐 신경치료나 이러한 비관열적 술식을 진행했을 때는 뭐 음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 부위가 낫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. 관열적 술식을 진행했을 때보다는.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술 먹어도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가끔씩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. 오늘 술 약속이 있는데 신경치료 해도 되느냐? 아, 네, 괜찮습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근데 신경치료나 뭐 충치치료 같은 거는 경조직에 대한 치료잖아요. 치아라는. 신경치료를 하고 술을 드시는 거는 뭐 과음만 하지 않으면 술 드시는 거는 크게 나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, 다만 신경치료한 치아로 술 먹고 기분 낸다고 닭뼈를 씹는다든지 아니면 모돌뼈를 씹는다든지 이런 딱딱한 거를 콱 먹으면 그때는 경조직이 촥 쪼개지니까 술을 드시는 거 액체는 좋은데 안주는 좀 말랑말랑한 걸로 가려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. 충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, 신경치료 한 다음에는 뭐 사우나나 뭐 예를 들어 수영이나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이 뭐 여기는 피가 나는 술식은 아니니까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치과에서 뭔가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나 큰일 난, 몸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? 막 이것저것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?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, 비관열적 술식을 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주의사항에 들어가지는 않고요. 신경치료한 쪽으로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닭뼈나 오돌뼈 뭐 이런 것들만 좀 피해 주신다면, 멸치도 있겠네요. 아몬드, 땅콩 등등의 그 술안주로 쓸만한 좀 딱딱한 것들, 이런 것들만 좀 피해 주시면 뭐 신경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한 술식이 관열적인지 비관열적인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, 관열적 술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주의사항을 잇몸이 아물어야 되니까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. 비관열적 술식은 또 그거 나름대로 딱딱한 치아, 경조직에 대한 치료를 한 거니까
너무 과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그쪽으로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. 오늘은 치료 후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길 바라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